그 표현을 하게 된 것은 기사화될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근황을 묻는 개인적인 안부 문자라고 생각을 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폼나게 발언은 듣기 민망한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망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그 현장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즉각 파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민주당의 장외 서명전은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어거지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그 이상의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이 거리로 나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렇게 다수의 요구에 부합하게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서 성역 없이 차질 없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또 규명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책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조사는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특히 국회 상황이 정기국회 마감을 앞두고 예산법정 기한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놓고 국정조사를 놓고 지금 이제 여야의 공방이 상당히 뜨겁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봤지만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만났는데 별 소득이 없었다는 거죠. 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얼굴을 맞댔지만 네. 의견 차이만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주 원내대표는 정쟁만 유발할 뿐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국정조사를 반대했는데요. 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이 특위 구성에 착수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강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24일 이제 국정조사 계획서를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별도로 당내 의원들을 만나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 수렴을 했다는 거죠.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중진 의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네. 중진 의원들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만장일치로 반대 의견을 모은 걸로 전해집니다. 국정조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오늘 장제원 의원도 참석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본인의 발언을 또 해명하기도 했죠. 저희가 주민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나저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또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는 이 발언을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한 거죠. 네. 오늘 국회에 나와서 사과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네, 오늘 국회에 나온 이 장관은 안부 문자라 생각해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면서 네. 기사화될지 몰랐다. 기사화될 줄 몰랐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요. 사적인 문자라도 신중했어야 했다면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당장 파면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참 지난주 정치권에서는 이제 이태원 희생자에 대한 네. 명단 공개를 놓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오늘 야권 성향의 온라인 매체들이 명단을 공개했다는 거죠. 네, 해당 매체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공개했던 더 탐사와 유시민 전 노무현 이사장 등이 참여해 노무현 재단 출범한 이사장이요. 네, 민들레라는 매체입니다.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묻히게 하는 거야말로 오히려 재난의 정치화라면서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공개했는데요. 이들은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서 유족들의 동의는 구하지 못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한동훈 장관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저희가 정치 인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전 들어가서 나머지 얘기를 이어갈게요. 네.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 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 의원분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는 류 실장이 감기에 걸려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보니까 또 반갑네요. 네,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 괜찮아요? 네네. 네.
지금 오늘 의자는 저희가 평소에 쓰던 의자가 아닌데 지금 이제 수리를 하고 있어서 이제 내일 다시 원래 저희 의자로 돌아올 겁니다. 의자가 좀 움직이긴 하네요. 네. 자, 좋습니다. 백반장도 이제 원래 자리인 응답하라 다정회로 복귀를 했으니까요. 네. 정회원분들의 의견 잘 챙겨주기 바라고요.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요. 이태원 참사를 놓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수사가 먼저다. 이렇게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범국민 서명 운동까지 시작한 가운데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라고 주장하고 있죠. 정의원분들은 여야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통해 보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 정치부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의원분들의 의견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서둘러 가보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을 이어가고 있죠. 지금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에 머물고 있는데요. 앞서 어제는 외교 빅데이를 치렀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졌는데 북한에 대한 한미일 삼각 공조를 최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순방에 나선 김건희 여사는 비공개 일정을 잇따라 소화 중인데요. 야당의 비판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회 정혜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월요일에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공조 극대화, 배우자 외교, 코인판 리먼 사태, 사라진 몸통, 카타르 입성으로 잡아봤습니다. 정혜원님들 주말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저 울체커는 아주 분주한 주말을 보냈는데요. 왜일까요? 다정회 톡파원인 울체커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볼 나라는 영국입니다. 다정회 톡파원 저 울체커도 자연스럽게 영국에서 미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네요. 울체커가 본인이 다정회 톡파원이라고 이제 단정을 하는데 전에 이제 신혜원 전 체커 있을 때 그 미국 출장 보내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졸랐는데 한편으로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톡파원 되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일 시키면서 그래요? 너 톡파원이다 이렇게 하나 던져주는 거라서. 네, 조멘토 말맞다나 현지와는 못 갔지만 캄보디아 프놈펜발 소식 계속 챙겼습니다. 특히 일요일인 어제는 외교 빅데이였는데요.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겁니다. 회담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바로 이거였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한층 더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입니다. 네, 15분간의 회담 결과 나온 프놈펜 공동성명. 여기에도 북한 도발에 대한 규탄과 함께 3국의 공조 내용 담겼습니다. 새 정상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이렇게 명시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를 재확인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 또 있습니다. 동시에 3국은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 3국 정상은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진전으로서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 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 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사실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의 정상화를 뜻합니다. 지소미아, 북한의 군과 핵, 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2016년 한일 간 맺은 협정인데요. 문재인 정권에서 일본의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유예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가했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그 지위 불안정해진 지소미아를 사실상 복원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다. 한미일 3국으로선 북한 미사일 실시간으로 포착해 실제 요격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릴레이식으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대북 공조 강조됐죠. 한미일 정상들의 미국 방문 일정을 기준으로 볼 때 이번 릴레이 회담 일정 자체는
매우 무리한 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일정입니다. 예. 이 일정 자체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표출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실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그것이 북한의 핵무기 선제 사용일 경우에 과연 미국이 진심을 다해서 한국을 도와줄 것인가? 신뢰성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릴레이 회담 참여가 바로 확장 억제의 신뢰성, 이걸 보여주기 위한 일정이다. 네, 우리 정부로서는 이번 성명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법입니다. 우리로서도 미국이 내는 목소리에 힘을 보탤 수밖에 없겠죠.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 유지의 중요성 재확인, 중국이 싫어할 법한 이 내용 역시 프놈펜 성명에 실렸습니다. 결국 이번 성명으로 한미일대 북중러 대립전선이 명확해졌다는 분석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 나오는데요. 편을 정하면 편해질까? 이제 G20에 가고 앞으로 러시아하고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편해질 것인가, 저는 보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훨씬 더 이제 우리의 편이 확실해지면 우리가 약한 고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한국이 상당히 자율성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알지만 한국이 완전히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는 누가 제일 약한 고리가 되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전 정권의 이 전략적 모호성 유지로 해결된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꼬집으면서요. 프놈펜 성명 이번 순방 중 가장 눈에 띄는 성과라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공동 성명에 참여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대북한 유화 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미중 사이의 전략적 모성 유지도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도 못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은 한미일 협력 체제밖에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넘어가 있는 3국 정상입니다. 약 1시간 반 뒤 빅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두 정상이지만 회담 분위기 그리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만 문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 러시아와 북한 핵 문제 등을 놓고 사사건건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바이든 대통령 때마침 들려온 미국 상원 선거에서의 역전승 소식에 한껏 자신감 올라가 있습니다. I know I'm coming in stronger, but I don't need that. I know Xi Jinping. I spent more time with any other world leader. I know him well. He knows me. And we just got to figure out where the red lines are and what are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each of us going in. 네, 윤 대통령 역시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첫 조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상 회의장에서의 약식 회담이나 스탠딩 환담에서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더욱이 프놈펜에서 한미일 공조 한껏 강조한 뒤라서 중국과의 스킨십 역시 중요한 시점인데 우려스럽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은 매우 크고 결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미일 3국 회담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한중 간의 의사소통은 상대적으로 빈약합니다. 중국의 중요성이나 한중 관계 중요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은 균형이 깨지는 거죠.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두 번째 픽은 배우자 외교입니다. 이번 순방에서 야권이 정상회담보다도 관심을 보이는 부분, 바로 김건희 여사의 배우자 외교입니다. 그런데 예상을 깼습니다. 캄보디아 측에서 마련한 배우자 프로그램 참석하지 않고요. 비공개 일정 소화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연관 있는 의료기관들을 찾아 어린 나이에 현지 환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심장질환을 앓는 한 소년의 집에는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다음번에 만날 때 또 건강해서 같이 만나야 돼요. 약속 잘 치료 받아야 돼요. 너무 순수해. 힘을 내야 돼요, 우리 큰형은. 엄마가 계속 울어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 네, 이 모습 두고 야권에서는 총 공세에 나섰습니다.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과 함께요. 외교적 결례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세계 정상의 배우자들에게도 세계적 명소 앙코르와트 방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개최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푸놈펜의 선천성 심장질환 앓는 소년의 집에 방문해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외교 행사 개최국의 공식 요청을 거절한 것도 외교적 결례이고 의료 취약계층을 방문해 홍보 수단으로 삼은 것은 더욱 실례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실이 공개한 김 여사의 이 사진 누구와 겹쳐 보인다, 코스프레냐 지적 나왔고요. 여기에는 지난 12일 밤 갈라 만찬에서 김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친분의 표시로 팔짱을 낀 모습까지 함께 소환됐습니다. 집에 찾아가서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하고 제키 케네디가 민소매 드레스 입고 나가셨잖아요. 똑같이 입고 가서 민소매를 입고 가서 폼나게 바이든 팔짱 끼고 사진 찍은 것은 폼나게 사진 찍은 거죠. 어떻게 됐든 그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요? 목에 티예요. 네, 이러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민주당 사람들의 딴지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가관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바로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의 말입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을 꺼내들어 응수했는데요. 관광객 영부인보다 선행 영부인이 100배, 1000배 더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당권 주자 윤상현 의원 이렇게까지 옹호했습니다. 외국 정상들, 외국 사람들 어떻게 봅니까?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에 이렇게 미모가 아름다운 분이 있었습니까? 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보질 못하나요? 예? 그 영부인께서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왜 그렇게 토를 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김 여사의 일정들 취재진들에게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데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앞선 순방에서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일정들 모두 취재진 없이 진행된 뒤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 역시 취재진들이 직접 취재할 수 없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야권의 지적도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배석한 사람들은 어떤 눈빛을 주고받는지, 이 배경들은 어떤지, 그리고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제스처들이 나오는지를 함께 취재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들의 카메라를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그 살벌한 외교 전쟁을 펼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정도의 배짱도 없고 그 정도의 배포도 없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언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순방이 끝난 뒤에도 이 MBC 전용기 탑승 배제와 더불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세 번째 픽은 코인판 리먼 사태입니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가 지난주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회사 부채는 66조 원, 계열사 130여 곳이 파산한 데다 채권자는 10만 명이 넘는 업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파산인데요. 그런 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등 후폭풍도 거셉니다.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로까지 이번 사태 확산될 조짐도 보이는데요. 일각에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불러온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떠올립니다. It is going to be something like a Lehman Brothers because FTX.com just didn't have individual investors as their clients. They had other brokerage firms, hedge funds, trading shops, venture capitalist, institutional investors, and even crypto miners and crypto validators as customers that held funds with their brokerage operation. 네, 미국 법무부와 증권위원회는 이 FTX CEO가 고객 자산에서 돈을 꺼내서 불법 지원을 하는 등 금융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고요. FTX 본사가 있는 바하마 당국도 위법 행위가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다음 픽은 사라진 몸통입니다. 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지 나흘째이지만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 전자장치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보석 조건으로 부착하고 있었던 건데요. 1심 선고에서 중형이 나올 것 같자 재판 1시간 반 전 끊고 도망쳤습니다. 검찰은 이미 이러한 도주 낌새 알아채고 신병 확보 요청했지만 법원은 3번이나 기각했는데요. 김 전 회장이 도주 과정에서 조카 A씨와 휴대전화 유심을 바꿔 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당국은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국 항구의 검문 검색을 강화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카타르 입성입니다. 오늘 새벽 벤투호의 국내파 본진이 카타르를 향해 떠났습니다. We are thankful for them due to all the support they gave to us along this process. We will try to do everything in order they feel happy with our performance, with our attitude. Is the best way to reach the good results, and of course we will try to feel all of them proud. 네, 10시간의 비행 끝에 카타르 도하 현지에 도착한 우리 대표팀, 곧바로 현지 적응 훈련에 들어갔는데요. 카타르에서 역대 두 번째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을 해내겠다는 각오 다지고 있습니다. 해외파도 속속 카타르를 향하고 있는데요. 주장 손흥민 선수는 16일 마지막으로 합류한다고 합니다.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유착커가 한미일 3국의 공조에 대해서 정리를 했죠. 어제 이제 한일, 한미일 회담에 대한 얘기였고, 오늘도 이제 많은 외교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부회의 끝나고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외교 일정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내일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번 한미일 회담에서는 양국의 현안들에 대한 논의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바로 이 한일 정상회담이었죠. 미국에서의 약식 회담 이후에 2개월 만에 만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45분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정상은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규탄, 그리고 양국의 공조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고요. 이와 함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양국이 현안과 관련해서 해결을 위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계속 협의를 이어간다라는 건 원론적인 수준이고 구체적인 해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은 원래 예정됐던 30분을 넘겨서 5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지공 약속에 대한 재확인이 있었고요. 이와 함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IRA에 관한 한미 간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면서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 줬다라고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인플레 감축법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일정을 놓고 지금 야권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병원 방문 말고도 추가 일정이 더 있었다는 거죠. 네, 김 여사의 활동은 이 프놈펜 체류 기간 사흘 동안 모두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심장 질환이 있는 현지 소년이 다니는 헤브론 의료원 다시 한번 방문해서 이 소년의 치료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의료원 재방문은 윤 대통령의 제안에 이뤄졌다는 게 이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김 여사는 또 캄보디아에서 한국 분식점과 편집샵을 운영하는 청년들을 만났는데요. 이 역시도 나중에 이 대통령실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네. 자,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보여주기식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또 일정을 이제 개인 일정을 소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적 결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뭐 하기만 하면 그 욕을 하느냐라는 그런 또 비판 입장을 냈는데, 오늘 당 차원의 공식 입장도 냈다는 거죠, 국민의힘 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양금희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과 배우자를 폄하하고 저주하는 망언은 결국 우리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민주당은 즉시 국민께 사죄하라고 했습니다. 또 국익을 생각한다면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는 최소한의 정쟁과 정치 공세를 멈추는 게 도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정치부의 톡파원 유채커 오늘도 잘 챙겨요. 네, 그 일정이 더 있잖아요, 앞으로. 네,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얘기할 수 없지만 예. 아무튼 뭐 미중, 아까 얘기했던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니까요. 좀 챙기면 외신에 많이 보도가 될 거예요. 네, 잘 챙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거예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외교적 결례 대 김정숙은 여야 김건희 비공개 일정 공방.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자며 장외 여론전까지 나섰죠.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은 이성을 상실한 거라면서 국정조사에 단호히 반대했는데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갈등 역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 관련 검찰 수사 소식까지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건강이 우선이지만 아무튼 좀 손흥민 선수가 빨리 쾌차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심한 감기에 걸린 유 실장이 어느 정도 이제 몸이 완쾌됐다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는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지난주 복복장이 쾌차, 완쾌를 바란 사람 딱 2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 류 실장과 이 손흥민 선수인데요. 복국장과 이 정회원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저는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수술 뒤에 지난 주말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죠. 무사히 완쾌가 돼서 좋은 모습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돌아온 유 실장이 전하는 오늘 상황실은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얘기입니다.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지 국회에서도 따져보자라는 게 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의 주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라 수사를 할 때다라는 입장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오늘 국회의장과 함께 만났지만요.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피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국정조사할 때가 아니다. 이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습니다. 정쟁에 흐르고 또 강제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보다는 당분간은 강제성 있는 수사에 맡기자. 강제성 없는 국정조사 방법으로 정쟁만 유발하는 것이 문제가 있잖냐. 네, 이렇게 반대 입장 명확히 했는데요. 민주당은 야권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하겠다고 했습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통과시키는 의사 일정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로서는 결국 그런 거대한 민심과 반대되는 입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 그냥 국회에 여야가 함께 만들었던 국정조사 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를 이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반대라는 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요. 오늘 오전에 3선 이상 당내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 입장을 이렇게 모은 결과입니다. 17명의 의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만장일치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위해서 이렇게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선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장외투쟁의 행태가 도대체 이게 정말 국가 이성을 상실한 거 아니냐. 저거는 이태원 촛불이 아니라 검찰 수사 맞불이죠.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처리를 방어하고 보호하겠다라는. 네, 오늘 중진 간담회에는 장제원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주 대통령실 국정감사 중에 이 웃기고 있네라는 이 필담을 했던 대통령실 김은혜 강승규 수석, 퇴장을 시켰던 주호영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던 바가 있죠. 당내 강경한 기류를 좀 이끌면서 내부 갈등이 재점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그건 이제 주 원내대표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었다라면서 강한 입장 다시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희생자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이 이재용 참사에 대한 애도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아니겠습니까?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희생자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또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경찰 조사를 지켜야 되고 경찰 조사가 미진하면 검찰이 수사를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진정한 진상규명이겠습니까? 아니면 국정조사판 깔아가지고 아무런 답변도 못 들은 그런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이 된다고 보십니까? 정치 공세의 장일 뿐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 민주당의 범국민 서명운동, 이 장외 여론전을 강하게 질타하는 이유요. 국회 내에서 협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버렸다라는 주장인데요. 민주당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여권이 먼저 대화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에 비 오는 날씨에도 거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장이 이상민 장관만 바라보면서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만 바라보면서 책임자 자리에 있으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에는 벌써 25만여 명의 국민이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분명한 국민 여론 앞에서도 집권 여당은 길을 틀어막고 민심을 외면합니다. 대통령실만 바라보며 의회주의를 포기한 측은 누구입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다시 한번 신속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경찰의 셀프 수사가 아니라 특검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련 책임자들의 형사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기 위해서 반드시 셀프 수사가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당연히 국민들로서도 이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시행돼야 합니다.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그야말로 여야가 첨예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에서 오늘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돌입을 했지만 역시나 협의가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에서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제한한 점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언론 재갈 물리기 아니냐 비판을 하자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 좋게 생각합시다라고 답하면서 충돌이 인 겁니다. 직접 보시죠. MBC 건은 말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데 대한 응당의 책임을 저는 좀 져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의 자유도요. MBC가 언론의 자유를 MBC를 배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앞으로 우리 대통령실에 심기를 거스르는 얘기를 하는 언론인들은 앞으로 MBC처럼 될 테니까 니들 앞으로 똑바로 알아라. 이건 초등학교 중학생한테 얘기해도 알아줘요. 예? 전부 다 미리 유초해서 MBC를 배제한 거는 다른 언론 길들이게 한 거 아닙니까? 재갈을 물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으로 자꾸 공격하시지 말고요. 정무수석님.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예? 정무수석 뭐라고요?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잖아요. 지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한테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고 지금 훈계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장난으로 얘기하는 줄 알아요? 네, 민주당은 이진복 수석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거의 반말에 가까운 말을 했다라면서 대통령실의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두 수석이 국회에서 주고받은 이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도 다시 한번 화두로 등장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합시다라는 표현 비속어가 아니고 부산 사투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상대로 합시다? 이건 같이 뭐 맘먹고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만한 모습으로 지난번에도 웃기고 있네 이런 논란을 일으켰고 대통령실이 겸손하게 국민들께 보고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대통령실입니까? 이것이 비속어도 아니고 또 이 막말도 아닙니다. 이 사전을 지금 찾아보니까 말이죠. 이게 아마 부산 지역에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아마 이 부산 지역의 분들이 사용하는 말투가 통상 쓰는 말이 아마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무수석께서 국회의원을 이렇게 비하하고 또 강요하기 위해서 하신 말인지. 네, 부산 출신인 제가 보기에는 이 이철규 의원의 해명 역시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진복 수석은 결국 사과를 했고 또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의 우원식 위원장의 편파 진행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이렇게 강경한 태도로 다루는 것,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내일 소환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정 실장이 포토라인에 설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결국은 이 검찰 수사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향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수사의 칼끝이 이재명 대표한테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그건 거의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주말 사이에 이 돈줄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의 옥중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요.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서 본인에게 돈을 받아간 이유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약속을 받았던 대장동 배당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 KBS와의 인터뷰에서 유 전 본부장이 경선 자금으로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어려울 것 같지만 도와주겠다고 했고 또 지인에게 차용증을 써서까지 9억 원을 빌려서 모두 11억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돈을 건넨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모두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던 이재명 당시 시장이 결재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될 줄 알았다. 대선 후보에게 20억 원으로 줄을 댄다면 싸게 먹히는 거라는 생각을 했다. 위례와 대장동 개발 모두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한 뒤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통해 이재명 시장이 보고받고 결재한 것이다. 네, 국민의힘은 남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설계자라고 했던 대장동 개발 특혜의 검은 설계도 점차 밝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과 김 부원장의 공소장,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각각 102차례 또 57차례 나온다고 하죠.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라는 게 분명해진 셈인데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면 이 정치 공동체이자 경제 공동체인 이 대표가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시장을 대신해서 정진상이나 김용이 요구하는 겁니다. 3명이 같이 뭉쳐 있습니다. 이 3명 밑에서 정진상과 이 김용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서 의형제를 맺은 게 바로 유동규잖아요. 네. 그 유동규를 고리로 해서 대장동 일당이 엮어지는 겁니다. 네, 일단 이 두 사람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이 대표의 측근들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서 굳이 돈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최종 수뢰자였던 이 뇌물 사건의 성격을 검찰이 끼워 맞추기식으로 조금씩 바꾸고 있다고 한 겁니다. 중요한 보고나 뭐 이런 거는 다 이재명한테 직접 했다 그러는데 아니면은 뭐 정진상이랑 이런 다 의형제 맺었다 그러잖아요. 김만배나 이런데. 그러면 직접 요구하면 되죠. 왜 하필이면 다 유동규를 거쳐서 해야 돼요? 그 사이에 오간 돈들이 저는 약간 변질된다고 봐요. 예전에 이게 다 뇌물 사건이었거든요.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옹호하는 모습이 마치 집단 최면에 걸려서 시한폭탄을 부둥켜 안고 있는 듯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노래방 녹취록은 믿으면서 이 당사자의 진술과 검찰 조사를 못 믿겠다는 건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 개인에 대한 수사를 당 지도부 차원에서 올인하듯 나서는 건 리스크가 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공격하고 공박을 할 일이 아니라 사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대응할 일이죠. 소환 조사가 있다든가 그러면 자신의 결백,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또 이렇게 대항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서 무고함을 밝히면 될 일이고 당이 막 올인하듯이 나서는 그거는 좀 과잉이죠.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향방, 내일 정진상 실장의 소환 조사 이후에 정해질 거라는 전망인데요. 관련 소식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당 국정조사 서명운동에 국민의힘 이성상실, 정진상 실장 내일 검찰 소환 유력. 유정아 실장이 이제 뒤에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실장이 내일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지금 분위기로는 상당히 유력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내일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 실장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당초 검찰은 11일 오전 10시로 소환 일정을 통보했는데 변호사 문제로 정 실장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내일로 일정을 조율했다고 합니다. 내일出석하게 되면 포토라인의 설치도 관심인데요. 검찰은 정 실장을 이 대표와 정치적, 경제적 공동체로 보고 있어서 내일 조사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관련 수사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정 실장이 받고 있는 혐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총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그리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사업 지분 중 24.5%에 해당하는 700억 원을 유 전 본부장과 김용 부원장과 함께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등이 거액의 이익을 챙기도록 한 부패 방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정 실장은 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이 검찰의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정진상 실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대표와의 공모를 적시하진 못했습니다. 또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정 실장과 김 부원장 관련 혐의, 이 대표 이름과 함께 보도가 많이 쏟아지고 있죠. 검찰이 의도적으로 피의 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공모는 예. 적시를 못했죠. 예. 그게 옳은 태도냐 이거예요. 그리고 김용, 정진상 이 두 분은 딱 잘라서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피해 사실 공표고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야당 탄압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 여러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상민 의원은 이 당 지도부가 올인하듯 나서는 건 과잉대응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발제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죠.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자정 기능을 상실하고 사당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의 자진 사퇴를 에둘러 주장하기도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한 명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한 사건이 아니고 여러 사건이 있는데 사실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당 자체가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본인이 행동하는 것이 자기보다는 당과 또 그 민주당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 그 생각과 판단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제 야권 인사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그 여러 여야를 다 비판했는데 여당 쪽도 비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금 전 의원은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비판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의 의석수 때문에 국정조사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방어적 입장만 고집할 경우 국민들 마음에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경찰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모습,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때 선장을 비판하고 해경을 해체했던 것과 유사한 모습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가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는 여당에서 나서서 국정조사를 받아서 대책을 세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정부의 신뢰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당이 나서서 자꾸 뭐 장관도 못 지켜주냐고 얘기하고 정부를 보호하려고 하면 남의 핑계 대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금태섭 전 의원은 요즘 여야 모두 이제 일종의 모두까기 그런 또 수순을 보이고 있는 그런 발언들이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국정조사 서명운동의 국민의힘 이성 상실, 정진상 실장 내일 소환 유력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 시간 백반장입니다. 응답하라 다정회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지난주에 포근했었는데 비가 그친 뒤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필요하냐, 이재명 살리기냐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DOWN님께서는 100명 이상 죽었는데 국정조사도 안 하느냐, 국회는 국민들의 뜻을 따르는 게 국회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COUR님께서는 이태원 사고를 기회로 삼는 건 너무 비겁한 것 아닌가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회원 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생각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동백님, 어찌되었든 국가의 무관심 속에 국민이 희생당한 것이 팩트다. 그 무관심은 어디서 비롯됐고 왜 벌어졌는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님,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수사는 수사대로 말 그대로의 국정 실패에 대해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댕댕소금님,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 아닌가요? 너무 정쟁만, 무조건 반대만 한 것 같아 화가 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남은 정치인사이드와 주민에서도 좋은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정회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이후에 나오는 의견들은 저희가 내일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누군들 폼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지 않겠느냐. 정치권에서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당장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 말인데요. 야권에선 용서받지 못할 망언이라며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퇴보다는 수습이 먼저라며 이 장관을 감쌌는데요.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나오면 국회의원도 되지 않겠느냐는 덕담 아닌 덕담까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태스크포스,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주요 개선 방안이 본격 논의됩니다.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겠다. 정부가 이른바 특단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책을 맡은 장본인 바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TF의 단장을 맡기로 한 건데요. 이 장관, 이번 참사를 막지 못한 장본인 중 하나로 꼽히죠. 정치권에선 오늘도 여야를 떠나 책임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미 파면됐어야 하고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 스스로 어떤 말씀이 있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장관 스스로 뭔가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TF를 맡긴다라 윤석열 대통령의 어깨 툭 다 계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장관은 자신의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자 언론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하지만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 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 어제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 또다시 사그러들었죠. 희생자만 158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폼나게 사표를 던진다라 야권에선 일제히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폼나게 발언은 듣기 민망한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망언입니다. 폼나게 사표가 어디예요? 폼나게 사법 처리 당해야지. 그것이 12구 이태원 참사 해결의 첫 단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잘 공감이 너무 안 가요. 그 이분이 지금 대한민국 장관 맞나? 논란이 커지자 이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근황을 묻는 개인적인 안부 문자라고 생각을 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적인 문자라고 하더라도 더욱 신중해야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적인 문자였다. 문득 체리 따봉 이모티콘이 떠오릅니다. 이런 걸 흔히 속내라고도 표현을 하죠. 국민의힘은 제스처 하나하나를 따질 때가 아니라며 옹호에 나섰는데요. 지금 그 제스처 하나하나 지금 이 문제를 따지는 문제는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 정부를 맡고 있는 기간 내에 이 문제, 이 재난의 악순환 시스템을 어떻게 정말 제대로 고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더 큰 문제라 생각을 하고요. 사태 수습, 악순환의 시스템을 끊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관에게 이번 사태를 수습할 자격과 능력이 있을까요? 주무장관으로서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엄청난 사태가 생겼는데 그럼 물러나야지 무슨 수습을 해요. 수습할 능력이 안 되는데 수습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과연 이상민 장관이 지금 수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장에서 고생하고 정말 지금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가 된 그 경찰관들이나 소방 공무원들이 이상민 장관의 지휘를 따를 수 있을 것인가? 또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던 모습 이미 국민들이 다 지켜봤죠.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인파가 특별히 우려할 만한 인파는 아니었다. 또 경찰 배치만으로 해결한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에 논란이 있는데
좀 더 정무적으로 풀어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결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은 행안부 장관이고 경찰청의 문제도 역시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죠. 장관님이 이 안전과 재난과 관련된 경찰의 업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장관님 책임이 맞죠? 그런 업무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여러 그럼에도 국내인 일부에선 이 장관이 적임자다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책임은 사태를 수습한 뒤 저도 늦지 않다며 이런 덕담까지 건넸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하고 책임지고 나오면 저같이 이렇게 국회의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꼭 좀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폼나게 배지라도 달라는 이야기인 걸까요? 네라는 이 장관의 대답,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싶습니다. 우리 국민 158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입니다. 입신양명의 기회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거를 그 역할이 행안부 소관이니까 그거를 잘해서 사후 대책을 잘 해달라 하는 그게 제 진입니다. 정운천 의원, 본인의 진위만 애써 해명을 했을 뿐 별다른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비통한 분위기 속에 밑도 끝도 없이 던진 농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한국 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한 총리는 사과의 뜻을 밝혔으면서도 이런 사족을 덧붙였었는데요. 뭐 그런 평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또 긍정적으로 평한 분들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의 발언, 누군가의 긍정적인 평가를 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장관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한 목소리로 퇴진론을 일축했는데요. 제 현재의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 우리 입장은 수미일관합니다. 지금 경찰에서 사법당국에서 어쨌든 이 불행한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를 토대로 모든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입장에 저희 당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현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아랫단위만 탈탈 털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용산경찰서 정보기장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고인의 선택에 대해서 지금 뭐 단정 지을 것은 뭐 옳지 않은 것이지만 뭐 개인적으로 추정하기에는 책임과 불명예스러움 그리고 압박감 이 모든 것이 혼재된 것이 원인이 아닐까. 소방은 화재 진압 대원들까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죠. 현장에 출동하던 구급대원뿐만이 아니고 화재 진압대원까지 일일이 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수사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사고를 수습하고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켰던 우리 대원들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이 현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소방노조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왜 윗선은 수사하지 않느냐며 이상민 장관을 특수본에 직접 고발한 겁니다. 20년 동안 현장을 누볐을 때 1029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는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 조치를 잘못해서 벌어진 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특수부는 일선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은 수차례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참고인 조사조차 없었죠. 오늘까지도 법리 검토 타령을 이어갔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지 법령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넉 달 전 이 장관의 이 발언 확인하지 못한 걸까요?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수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태 수습과 책임을 강조한 이상민 장관. 무득 이분이 떠오릅니다. 이미 경찰에 입건까지 된 상태죠.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의 말로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마무리합니다. 먼저 참사에서 희생당하신 분들 그리고 유가족들 분들께 무슨 유료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할 용산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할 소방서장으로서 어떠한 책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각오가 돼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막 나온 속보 하나만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을 기소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는데 예전에 저희가 한번 다뤘던 기억은 납니다. 가짜 수산업자와 연루돼서 이제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죠. 박영수 전 특검 말고도 이제 현직 검사와 언론인들도 관련 의혹을 받아왔는데 박영수 전 특검을 기소했다는 그런 속보가 지금 막 나왔고요. 또 현직 검사와 언론인도 함께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갈 때 박영수 전 특검을 포함해서 7명이 이제 송치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뭐 더 자세한 얘기는 속보가 나오면은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속보로 다뤘던 내용이죠. 용산서 정보계장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특수본이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 특수본은 숨진 정보계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보고서 삭제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특수본 김동욱 대변인은 이번 주 중에 용산서 정보과장을 소환을 하고 이후 서울청 정보부장 등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수사 의뢰가 들어온 정보부장 관련자 진술이 현재 상이하기 때문에 삭제 지시의 의도와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이후에 입건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쪽에서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안전지원과 소속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다정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소식이 좀 전해졌었는데 서울시 안전지원과 공무원 A씨가 지난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특수본 측은 A씨가 경찰 수사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특수본 김동욱 대변인은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서 특수본은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아직 실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A씨가 사무 분장상으로는 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네, 특수본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처음 공무원 A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을 때 특히 이제 서울시 쪽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이태원 참사와 업무상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이 A씨가 참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라고 대응을 했는데요. 해당 공무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민원 업무는 물론이고 국회 자료 제출, 또 시의회의 행정감사 실무 책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서울시는 안전지원과와 이태원 참사와의 관련성을 예단하긴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다시 밝혔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뒤늦게 이번 이태원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고인이나 해당 부서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잘 살펴봐 달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하자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죠. 그 이후에 정치권 논란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오늘 인터넷 매체 두 곳이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가족 동의 없이 공개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친민주당 성향의 인터넷 매체로 알려져 있죠. 시민언론 민들레가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른다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155명을 공개했습니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이 준비위원으로 참여를 했고요. 정기 칼럼 필진으로는 김상무 전남대 교수와 유시민 작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당 매체는 시민언론 더탐사와 협업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14일 현재 집계된 사망자는 모두 158명이지만 명단은 그 이전에 작성이 돼서 155명이 기록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매체는 이 얼굴 사진은 물론 나이를 비롯한 다른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없이 이름만 기재해서 이 희생자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진 않는다면서 이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한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한 길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이 명단 공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매체는 이어서 이름만 공개한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는데요. 이 희생자들의 영정과 사연, 기타 심경을 전하고 싶은 유족께서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희생자 명단 공개에 반대했던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번 일방적인 명단 공개에 대해서 입장을 냈죠. 강하게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유족 대부분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것을 누가 함부로 공개를 했는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유족을 모아서 정치적인 도모를 하려는 사람들이 자꾸 저런 일을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거기에 따르는 법적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도 민주당의 그 책임을 물었는데요.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라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설계했던 것은 민주당이라면서 지금은 온라인 매체 뒤에 숨어서 방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공범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친야매체 이계사는 사망자 명단 전체를 유가족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유가족에게 굉장히 깊은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유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는 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소셜미디어에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누차 밝혔듯이 정의당은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희생자 명단 공개는 정치권이나 언론이 먼저 나설 게 아니라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라고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과연 공공을 위한 저널리즘 본연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명단 공개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유가족의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많은 언론과 국민들께서 함께 도와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혹시 입장이 나온 게 없어요? 네, 민주당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명단을 공개한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추모하려면 정부에서 유족 의사를 먼저 물어서 공개하는 게 맞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반복해 강조했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유가족의 실질적인 의사를 물어서 공개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쫓아가야지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정 최고위원이 이제 혐오 문제도 걱정을 했는데 아무튼 민주당 내에서도 지도부의 생각과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재난안전 개편 TF 단장, 폼나게 국회 입성 물음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우민입니다. 원조 윤핵관이 돌아왔다. 요새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하죠. 한동안 잠잠하던 장제원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공개 비판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고 있는 권성동 의원도 당권 도전에 나설 거란 전망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박준우 마커가 주우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최애 애니 중 하나였던 슬램덩크. 그 가운데서도 인상적으로 봤던 캐릭터는 정대만이었습니다. 영원한 브라더라는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 이 원조 윤핵관이란 호칭 말고도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롤모델이 혹시 정대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상임위 활동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개파 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 또한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습니다. 장 의원 이준석 사태와 당 내용 등을 거치면서 윤핵관 책임론이 일자 이선 후퇴를 선언했죠. 2년 동안 농구 코트를 떠났던 정대만처럼 일종의 공백기를 보냈는데요. 지역구 활동에만 전념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장 의원이 다시 코트로 컴백할 전조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지난달 말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 연설 이후 일어난 이른바 어깨 팡팡 사건입니다. 둘이 어떤 내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요. 아마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고 싶어요. 대통령님, 정치가 하고 싶어요라며 복귀 신호탄을 쏘아 올린 듯한데요.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윤 대통령을 엄호하면서 슬슬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국정감사장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충심을 드러낸 건데요.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이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도 안 하는 업체들이 해가지고 그거를 공포하고 이런 것도 방치해도 됩니까? 이태원 참사 이후부터는 당무와 관련해서도 한껏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여당 지도부가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드러냈죠. 최근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웃기고 있네 필담을 나는 두 대통령실 수석을 퇴장시킨 게 도화선이었는데요.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사적 대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퇴장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성규 시민사회수석께서는 좀 퇴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 의원은 주 원내대표의 저자세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주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휘둘렸다고 본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걱정이 된다라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나는 맞나 싶어요. 의원들 사이에서 부글부글했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모욕감을 느낀 게 아니냐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주 원내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의 공세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 장 의원의 재등판은 친윤을 중심으로 여당이 정부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판단 때문인 듯합니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여당이 야당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불만이 감지됐다고 하는데요. 장 의원이 이런 분위기를 읽고 선수를 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예산도 그렇고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런 것들도 보면 정치 종세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내 이런 그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기류가 표출되지 않으면 원내대표께서 어떻게 그런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장 의원은 주 원내대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도 이 갈등 야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주 원내대표가 향후 민주당과의 협상 때 좀 더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수 있도록 전략적 차원에서 한 발언이었던 겁니다. 주호영 대표의 그 리더십에 대한 언급을 당내 뭐 갈등을 야기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그 당의 강한 기류들을 레버리지 삼아가지고 협상이 오히려 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 주 원내대표는 장 의원이 저간의 사정을 몰라서 한 소리라고 반박했었죠. 이용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께서 내가 말 못할 사정들을 다 자세히 내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알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신핵관으로 부상한 윤상현 의원은 그 말 못할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라는 게 두 분 수석께서 이런 의사를 먼저 표명을 해서 대표께서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선을 매듭치고 가야지 이걸 몰아붙이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수석이 주 원내대표에게 먼저 퇴장을 요구했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신핵관으로서 구핵관인 장 의원을 견제한 걸까요? 장 의원이 앞뒤 사정을 모르고 대통령실에 과잉 충성을 했을 가능성을 점친 셈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김수석
에게 그 역정을 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국회에 불만을 표출을 했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저는 뭐 그거 내 깊숙한 건 모르겠어요. 아,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진 않으시고. 예. 시내관이신데 전화 못 받으셨습니까? 그런 거는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자, 이제 권성동 의원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권 의원의 그간 행보, 이선 후퇴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었죠. 장 의원과 달리 무늬만 이선 후퇴였을 뿐 늘 돋보이는 포지션을 맡았는데요. 축구 포지션으로 따지면 최근 스트라이커를 자처하고 있는데요. 이 페이스북 계정에도 불을 품고 있죠. 본인 홍보도 홍보지만 이 원조 윤핵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호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슬램덩크의 정대만처럼 애초부터 포기를 모르는 남자였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나이 정대만이다. 권 의원이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꾸준히 윤핵관으로서의 면모를 뽐냈죠. 윤 대통령이 비서고 논란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발벗고 나선 이도 권 의원이었는데요. 민주당과 MBC 유착, 이른바 이 정원 유착 프레임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공수 전환을 시도한 겁니다. 자막을 조작해서 MBC는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여 국민을 속였습니다. 대국민 보이스피싱입니다. MBC가 조작을 하면 민주당은 선동을 했습니다. 제2의 광우병 선동입니다. MBC 취재기자의 전용기 탑승 배제를 두고도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이 반발하는 MBC를 향해 오히려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데요. 언론이 탈을 썼다가 다 언론이 아닙니다. MBC는 편파 방송, 왜곡 방송을 했습니다. 그것이 언론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야 공격에서도 늘 최전선에 뛰어들고 있죠. 오늘도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의 진짜 속셈은 이재명 지키기란 취지로 민주당을 역공했는데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고집하는 건 이 대표의 검찰 수사에서 국민적 관심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란 겁니다. 이렇게 포기를 모르는 권 의원의 최종 목표는 당 대표인 듯합니다. 실제로 권 의원이 당 대표로서 친윤정당을 위한 선봉에 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청년 정치 플랫폼 청년연합과 함께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것도 이 당권을 위한 기반 다지기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2030 세대로 지지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라는 분석인데요. 우리 당도, 우리 당 지도부도 이제 새로운 지도부 들어오면은 어떻게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것인지, 그 친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당에 헌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네, 젊은 친윤인 이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도 이 자리에 참석했죠.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내 청년 그룹을 이 친윤계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저 권성동은 언제나 청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원조 윤핵관 두 사람에게 줌 인해봤는데요. 두 사람 다 영원한 브라더답게 영원한 윤핵관이 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줌 인해마디는 노래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다른 모습을 나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건 장제원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공개 비판하면서 갈등설이 제기됐잖아요. 일각에서 이제 친윤 비윤 간에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 이런 전망도 했었는데 장 의원이 오늘 갈등설을 일축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을 비판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재했던 3선 이상 중진 간담회에 참석한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주 원내대표를 비판한 건 당내 갈등을 야기한 게 아니라고 반박을 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꺼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당내 분열은 보십시오. 유승민 대표가 애정 없는 그런 비난이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거지. 제가 주호영 대표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한 언급을 한 게 어떻게 갈등 약입니까? 이런 기류가 당내에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이런 기류를 가지고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협상하면 훨씬 더 협상이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해주길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의원은 주 원내대표를 비판한 것도 당내 강한 기류를 지렛대 삼아서 원내대표가 협상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지 않냐는 차원에서 제가 언급한 것이지 그것을 갈등 이야기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주 원내대표에 대한 공개 비판으로 오히려 원내대표로서 대야 협상력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장 의원은 주 원내대표로부터 따로 연락받은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늘 소통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MBC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약 52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졌는데 국세청이 지난 8월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했죠. 520억 원의 추징금에 관한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 일단 그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은 세금 탈루 또 분식 회계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그런 설명이고요. MBC는 회계 처리가 정확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정치권으로까지 이제 논란이 번져서 뭐 언론 자유 침해냐 아니면 이제 MBC의 행태가 잘못됐다는 또 국민의힘의 비판도 있었고요. MBC를 둘러싼 논란의 또 하나의 또 사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괜찮아요? 네네.